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코딩 도구를 실무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번 스트리밍 내용을 싹 정리한 거예요. 이번 영상은 단순한 기능 소개가 아니라 실제로 작업 속도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운영 팁 중심입니다. 오늘은 핵심 챕터와 뒤쪽 보너스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구 선택, 병렬 작업, 어젠.md 관리, MCP, 스킬 또는 어젠.닷 방식의 컨텍스트 주입 방식의 차이, 문서와 이슈, PR 리뷰, 테스트 전략, 기술 부채 관리, 아이디어 관리, 코덱스 데스크탑 사용 팁 순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구 선택입니다. 핵심은 어떤 도구가 더 똑똑하냐보다 내 작업 방식과 맞느냐예요. 코덱스는 지시사항을 매우 엄격하게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젠다 MD를 정교하게 다듬을수록 성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클로드 코드는 눈치껏 처리하는 쪽에 강점이 있어서 빠른 작업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컴팩트를 해주면 컴팩트가 작업 도중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훨씬 결과물이 나아집니다. 두 번째는 병렬 처리입니다. AI 시대에는 한 번에 하나씩보다 작업 단위를 쪼개서 동시에 진행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하나에 너무 많은 이슈를 동시에 넣으면 리베이스 충돌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머지 충돌이 너무 많이 생겨서 리베이스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혹은 파트별로 한두 개 정도 이슈를 제한해서 리베이스 비용을 줄이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는 반드시 메인 브랜치를 최신으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기반 브랜치가 오래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요, 나중에 합치는데 시간이 더 들어요. 플랫 모드는 거의 항상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좀 귀찮으니까 다 쓰진 않는데요. 눈치껏 덜 쓰는 거고 익숙하지 않으실수록 더 그냥 기본값으로 켜두세요. 그리고 이슈가 충분히 상세하게 적혀 있으면 그냥 특정 이슈 링크를 주고 고쳐라고 하면 고쳐오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계획을 지나치게 수정하면요, 품질이 흔들려요. 약간 AI가 직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따로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거는 약간 좀 주관이 많이 개입된 직관이고, AI는 데이터가 워낙 크니까 보편적인 그 직관이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좀 직관적인 부분을 맡기는 게 낫습니다. 함수 이름 같은 것도 함수 이름, 뭐 콜룸 이름 이런 건 나중에 AI가 또 쓰기 때문에 직관적인 게 중요한데, 그런 거는 그냥 AI한테 맡기고요. 권한을 주고요. 이슈 정도 잘 작성하고 결과만 검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젠스타 댐리는 처음부터 거대한 규칙 지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한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를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크다운 문서거든요. 그래서 문서에서 번호 목록과 분리 목록의 의미가 달라요. 번호는 순서와 우선순위를 암시하고요. 분릿은 각각이 동등한 규칙을 읽힙니다. 의도에 맞는 형식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서 GitHub.com 접근은 GitHub 커맨드 라인을 사용해라 같은 규칙을 넣어두면 불필요하게 웹 패치 툴 같은 걸 써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MCP와 스킬은 LLM의 툴콜링 기반인데요. 툴콜링 특성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 모델들이 잘 못 쓰거든요, 생각보다. 이건 제가 그 LLM 기반 앱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깨달은 건데, 툴콜링을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스킬 및 MCP를 그렇게 잘 호출하지 못하거든요. 그 얘기예요. 반면 어젠타 댐디 같은 경우는 클로다 댐디나 그런 경우는 루트 파일은 그냥 세션 기본 콘텍스트에 항상 포함되는 시스템 프롬프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규칙 뭐 이런 거는 루트 어젠타 댐디하고 프로젝트 문서 있잖아요. 내부 문서. 그런데 고정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작성하면 고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MCP 스킬은 그냥 자동화 보조 레이어 정도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안정적이에요. AI가
코드를 매번 처음부터 읽어서 파악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가 코드를 파악할 때 함수 이름을 찍은 다음에 그걸로 그랩을 돌리고 그걸 반복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파악하잖아요. 찾을 때까지. 근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검색 키워드도 랜덤이고 읽는 순서도 랜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기 쉬워서 되게 비결정론적인 그런 특성이 생겨요. 그래서 폴더 구조 및 프로젝트 구조를 독스 같은 폴더에 그런 걸 한 문서로 잘 적어두면요. 얘가 그랩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랜덤한 텍스트로 그랩을 할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API 스펙이 있다 이러면 그 API 스펙에 적혀 있는 메소드 이름 있잖아요. 정확히 그걸로 그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적어두고 어젠다 램디에서 참조하도록 지시를 하면요. 훨씬 토큰 낭비를 덜하고 컨텍스트 윈도우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성능도 올라갑니다. 핵심은 문서를 설계도로 쓰는 것이에요. 문서가 최신이면 AI가 일관되게 동작하고요. 컨텍스트도 훨씬 아껴지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AI가 문서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문서가 잘 갖춰진 프로젝트는요. 이슈 번호만 줘도 거의 AI가 계획을 완벽하게 짜와요. 이슈도 사람이 전부 직접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I한테 프로젝트를 이리저리 실행해 보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고 이슈로 등록해라 라고 지시하면 놓치기 쉬운 버그나 누락 기능을 꽤나 잘 찾아줘요. 그리고 특히 문서가 있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가 있으면 문서와 실제 구현의 차이를 찾아와 라고 하면 찾아옵니다. 이 방식은 스펙 누락 탐지에 매우 강한 방법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도 문서를 적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PR 단계에서는 AI 리뷰를 먼저 활용하고 그 피드백을 다시 AI를 활용해서 반영하는 루프가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맨 마지막에 검토하는 게 맞아요. 사람이 병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사람이 루프에 들어가는 순간 병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리뷰를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마지막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AI 루프만 돌려도 품질이 충분히 잘 올라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머지는 스쿼시 머지만 활용합니다. 히스토리가 깔끔해져서 이후 분석 및 롤백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AI가 만든 PR에서 충돌이 너무 심하게 나면요. 굳이 고치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키는 게 더 빠를 때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AI가 한 작업은 그냥 던져버릴 때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다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AI 되게 큰 장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습니다. 테스트는 먼저 작성하기보다 동작 확인 후 리그레션을 막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개발 속도에 유리합니다. 기능이 확인되면 우선 머지하고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팔로우 페어에서 동작을 고정하기 위한 테스트를 추가하세요. 기술 부채도 같은 맥락인데 이게 AI가 생겼기 때문에 기술 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대신 그 기술 부채조차도 AI로 고칠 수가 있고 엄청난 양의 기술 부채를 순식간에 고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빠르게 가치 검증을 하고 나중에 AI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이 훨씬 생산성을 높입니다. 여기서 너무 방만하게 하면 안 되고요. 디버깅 능력이 좀 중요해져요. 그래서 지시사항을 잘 넣으셔야 되고 디버깅에 관련된 지시사항을 AI가 만든 조각을 실제 제품으로 조립하려고 하다 보면 얘가 뭔가 잘 안 맞아요, 부품들이.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디버깅 능력을 본인이 갖고 있든 AI한테 줄 수 있든 둘 중 하나는 해야 AI 활용 역량이 됩니다. AI 시대에는요. 구현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아이디어의 가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느꼈을 때 바로 기록해두는 습관이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키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용어나 PR이 나오면 그냥 AI한테 설명을 요청하세요. 얘를 고민하는 것보다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게 학습이 더 빨라요. 코덱스 데스크탑의 핵심은 워크트리 기반 병렬 운영입니다. 작업 시작 전에 로컬 메인을 최신으로 맞추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게 불필요한 리베이스를 훨씬 줄여주거든요.
얘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데브몬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저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플랫 모드는 거의 항상 켜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나중에 진짜 익숙해져서 '아 솔직히 그냥 봐도 알겠다.' 싶은 거는 그냥 플랫 모드를 안 켜셔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켜고 일단 얘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슈가 되게 상세하면요. 이슈 링크 주고 고치라고 하면 고쳐 주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중간에 얘의 말을 끊고 세부 지시를 하면요. 효율이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작업을 했다 하면 그 세션 자체를 날려 버리고 새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인과 검증에 집중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중간중간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처음 승인 및 마지막 검증에만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건 보너스인데요. 이 파트는 제가 만든 D런 도구를 쓰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우선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팁이고요. 워크플로우부터 안정된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드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붙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D런이라는 MCP를 붙이면 복붙할 필요 없이 AI가 필요한 상황에서 터미널 출력을 직접 읽어갑니다. 그래서 복붙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사실 그 사람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면 이게 대기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나아집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구 성능보다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하다. 둘째, 문서와 이슈 품질이 AI 결과물을 결정한다. 셋째, 사람은 통제자가 아니라 병목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이걸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라이브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